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 합격 전략 설명회를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일단은 내년 2024년도를 대비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체육 과목에 대한 중등 임용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면 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긴 시간은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0분을 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간단하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중등시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넘겨서 첫 번째가 강사 소개, 그리고 임용시험이란 어떻게 치러지냐, 무엇을 도대체 어떤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데 무슨 과목을 보느냐, 자, 어떤 형식으로 볼 것이냐, 뭐 이런 거. 그리고 기출문제, 올해 시험 봤잖아요. 2023년도 기출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한번 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몇 문제 골라서 여러분들이 너무 임용은 너무 어렵다, 거기다가 임용은 수학도 해야 되고 물리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학보다는 약간 산수적인 그 지식만 갖고 있으면 충분히 계산 문제 풀 수 있다. 뭐 이런 거 설명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에 제가 내년 1년 동안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면 어떤 1년 전체의 어떤 커리큘럼을 따라서 어떤 형식으로 공부를 할 것이고, 또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필요한 어떤 것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지에 관한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죠. 어떻게 공부를 하면 돼요, 선생님? 저는 공부를 해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거의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그냥 그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제 입장에서 생각했던 것을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제 이름은 제가 지금 노량진에서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거는 내년이면은 6년 차인데, 5년 차인데, 그 이전에 또 청평 기숙학원이라는 곳에서 또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선생님들과 또 한 3년 반, 4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를 많이 알고는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서 저쪽 아이비관에 계신 김용호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팀으로 이루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뵀었고요. 제가 혼자서 나와서 제가 제 커리큘럼을 갖고 여러분들을 만난 거는 작년부터였고, 올해, 그리고 1년 형식으로 쭉 기초 이론과 또 문제풀이와 모의고사까지 쭉 커리큘럼을 이어가는 것은 내년이 이제 처음인데, 그 이전에 한 6년, 7년을 쭉 해왔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저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 체육교육학과를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청평 임용고시 전문 기숙학원에서 여러분들을 관리하고 또 공부도 가르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크게 다른 건 없어요. 자, 봤을 때 최근 3년간 임용시험의 현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 전자칠판을 사용하는 게 별로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좀 아날로그적인 사람이에요. 책을 봐도 전자책 말고 인쇄 매체로 책을 보려고 하고 칠판을 사용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준비하라고 해서 준비는 해봤어요. 자, 보시면 최근 3년간 임용시험의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체육에. 자, 이건 뭐예요? 자, 사전이고 인원이에요. 자,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사전에 401명이었는데 조금 늘어났죠. 419명. 작년에 407명, 그 전에 422명, 거의 비슷하게 400명 초반대 이렇게 뽑았어요. 그래서 모집 인원 대비 지원 인원, 자, 이렇게 지원했다. 지원 인원이 조금씩 줄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올해가 좀 줄었어요. 재작년에는
2021년도에는 4,143명, 그리고 작년에 4,264명, 그리고 올해는 3,945명, 4,000명이 조금 안 되는 선생님들이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대체적으로 지금 작년에 한 10.5대 1 정도 됐고요. 올해가 9.42대 1, 9.4대 1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평균인 거고요. 우리 지역별로 달라요. 올해 같은 경우는 강원도 지역이 좀 셌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지역이 올해 1차 시험이 14대 1 정도 됐습니다. 자, 그리고 1차 최종 합격선 이렇게 나오죠.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균이에요. 76.33, 그 전에 2021년 72.33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서울 같은 경우에 어떻게 84.33, 경기도 83.17 이렇게 됐었어요. 최하점이었던 데가 76.33 광주였고요. 자, 2021년에는 마찬가지로 이 경기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경기도가 78.3 정도 됐었어요. 근데 경기도가 이때 많이 높았던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2차 시험에 우리는 수영을 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안 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경기도 지역이 제일 높았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때는 강원도 지역이 좀 낮았어요. 72점 정도 이렇게 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올해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게 몇 점이 나올 거다라고 아직 이제 모르죠. 제가 예측하기도 힘들어요. 올해 시험이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시험 끝나고 바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조금 난이도를 이야기하기가 좀 애매하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곳에서 딱 나와줘야 되는데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쪽. 그래서 지금 나왔던 것이 좀 문제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타당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객관도 문제 때문에 아마 그렇게 문제를 내신 것 같아요. 그 변별도, 객관도, 다시 말하면 채점자가 3분이잖아요. 우리 채점할 때. 이 3분이 채점을 해서 똑같은 채점을 할 수 있는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문제를 내셨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진행이 됐죠. 자, 그리고 이거 경쟁률, 뭐 지역별로 경쟁률이에요. 이게 2021, 2023, 2022, 2021이에요. 자,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에 10.11대 1. 자, 강원도 14.17대 1. 비슷해요. 어느 지역이나 그리고 작년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10대 1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10대 1 이러면 다들 저는 쉽게 10대 1이야? 그럼 10명만 제치면 나는 합격이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10대 1 뭐 이런 걸 생각하지 안 하고 이제 만약에 제가 뭐 본인이 서울을 본다. 뭐 56명을 뽑는다. 그럼 56등 안에 들어야 되네. 근데 500명이 넘게 시험을 봐서 어떻게 들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시험을 치르기 전에 생각은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공부하는 데 편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렵게 생각해가지고 마이너스에서 확률을 최대한 낮추게 되면 본인이 거기에서 멘탈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계속 멘탈 관리를 하다 보면 뭐가 생기게 될까요?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면 공부는 쑥쑥 향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공부는 뭘로 하는 거다? 엉덩이로 하는 거다. 그리고 공부를 함에 있어서 자신감은 항상 본인이 공부를 신나게 추진력 있게 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자신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격 요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갖고 있으셔야 되죠. 보통 대부분이 이제 사범대를 졸업하신 분이 많고 아니면 곧 교대원, 아니면 복수 전공하신 선생님들 뭐 이렇게 대부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중요한 것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자, 이거 없으면 우리 시험 일자에 딱 올해도 이제 내년에도 이제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일 거예요. 그 현재 그 날로 인해 날까지 요 자격증이 없으면 시험을 볼 수 없다. 예전에 한번 그런 분이 있어요. 못 본 사람이. 그래서 반드시 요거를 체크를 미리 해보시고, 중요한 거는 만약에 본인이 이걸 몰랐다고 지원을 해서 그 시험 보러 갔어요. 근데 달라고 했는데 못 보여줬어요. 그래서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러면 뭐예요? 원서 접수할 때 냈던 원서 접수 비용 있죠. 비용도 돌려주지 않아요. 본인 잘못이니까. 그래서 없으신 분들은 요거 이제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 요거 반드시 봐야 되고요. 우리는 어디를 봐야 돼요? 자, 심화의 3급. 요 부분을 우리는 취득을 해야 됩니다. 합격증을. 자, 그런데 이제 올해 못 보신 분 아니면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은 상관없고요. 작년까지는 뭐가 있었냐면 한번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따놓으면 5년까지 시험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5년 왜 오수하시고 육수하시고 장수생들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시험을 봐야 되는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게 폐지됐어요. 내년부터는 그냥 한번 보고 따시면 계속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없으신 분들은 자 올해 57, 8 이렇게 해서 62회까지 올해 볼 수 있어요. 1월 달 시험 일시 2월 12일, 4월, 6월, 8월, 10월까지 있는데 우리는 안 되죠. 11월 마지막 주에 우리 시험 봐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는 따셔야 된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음 편하게 전공 공부 열심히 하시려면 자 이때 그냥 따두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제가 이쪽으로 좀 건너가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보는 게 뭐예요? 이제 우리 시험이 1차 시험이에요. 제가 설명하는 거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1차 시험에 관해서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2차 시험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수 없으니까 1차 필기 시험에 대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갈 것이고요. 2차 시험에 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연습을 하시다가 1차 시험을 마치거나 아니면 또 지금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운동 능력이 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운동을 안 한 지 좀 돼서 기술이 많이 떨어졌다던가 뭐 이러시면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도 되겠죠. 여러 사설 학원들이 있고 또 가르쳐 주는 데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1차 시험 됐어요. 1차 시험 일단은 1교시가 뭐예요? 교육학이에요. 일반 교육학. 뭐라고 돼 있어요? 논술이라고 돼 있어요. 논술. 문제를 딱 문제가 어떤 문제가 한 문제를 딱 주죠. 거기에 항상 자 1번 뭐 2번 뭐 3번 뭐 4번 뭐 여기에 입각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문제 20점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생각하시면 우리가 총 몇 점이에요? 자 100점이에요. 100점 만점. 그 노래도 있지 않아요? 100점 만점에 100점 이런 노래 있죠. 100점 만점에 100점 이렇게 맞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100점 만점인데 우리는 몇 점만 맞으면 합격이에요? 아까 앞에서 봤죠. 본인이 보는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여튼 한 85점 정도 이상 맞으면 어느 지역을 가든 안정권이다. 사실 서울, 경기는 안정권까지는 아니에요. 만약에 2차에서 보니까 2차 준비를 잘 못했다 하면 좀 아슬아슬할 수도 있는 점수다. 그렇지만 85점 정도면 그래도 괜찮다. 2차를 열심히 준비해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100점 만점인 과목인데 보육학이 20점이야. 그러니까 그게 20%가 될 것이고요. 여기가 나머지 전공이 80%예요. 그래서 가끔 선생님들이 물어보세요. 교육학하고 전공하고 어떤 비율로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죠.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1대4, 여기가 4, 여기가 1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전공이 있으면 전공 A가 있고 전공 B가 있어요. 각각 몇 분씩? 90분씩. 자, 우리가 2020년도부터 계속해서 문제는 기입형과 서술형으로
나누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교시에는 기입형이 4문제, 그리고 서술형이 8문제, 12문제, 그리고 3교시에는 기입형이 2문제, 그리고 서술형이 9문제, 11문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잠깐만요. 자, 보시면 요즘의 시험 트렌드가 어떠냐면 우리 기입형 또는 단답형 이렇게 나온 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본인이 시험 볼 지역의 공고문을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여기에 뭐 단답형이라고도 쓰여져 있는 지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할 때, 자, 뭐 위주로 공부를 할 거냐면, 자, 키워드 위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입형은 한 개의 키워드를 찾아서 작성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서술형이라고 돼 있어요. 본래 서술형이라 함은 끝에가 다, 뭐뭐 했음, 뭐뭐 다, 뭐 이런 설명으로 문장 하나로 쓰는 것이 원래 서술형이거든요. 근데 요즘 임용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키워드를, 서술형의 키워드를 1개 또는 2개를 묶어서, 이런 문제가 2개를 뭐 묶음으로 해서 쓰는 걸로 해서 보통 2문제에서 3문제 정도를 이렇게 작성 방법 해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 2019년도까지는 한 문제가 전공 논술이 있었어요. 10점짜리 맨 마지막에 8번 전공 B 8번이 항상 논술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거 없고 이제 문장으로 쓰는 게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공부를 이제는 개념과 그 이론 위주로,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 키워드는 다 한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잠깐만요. 좀 지우고. 자,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것에 대한 문제는 자, 어디까지 나올 것이냐. 이렇게 출제 범위, 이렇게 뒤에 가면 또 출제범위 자세하게 있는데, 여기 지금 교육부 고시 2017-1161라고 나온 것은 이것은 작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2022 2022년 2월 17일인가 그래요. 그때 고시된 게 총론이 있었죠. 거기까지 나왔어요. 내년에는 이제 아마 강론도까지 포함해서 시험을 보게 되겠죠. 교육과정,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여기까지. 그리고 교과 교육화. 자, 25%에서 35%. 그러면 우리 80점이거든요. 전공이. 이 80점 중에 한 30%라고 치면 몇 점이에요? 24점 정도가 교육학이야. 그리고 나머지 과목, 전공 과목이 역학, 생리학, 그리고 사회학, 심리학, 체육사, 철학, 윤리, 측정평가 9개 정도 되거든요. 그 과목에서 나머지 66점, 56점 맞죠? 56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교과 교육학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교과 교육학 같은 경우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암기 과목이잖아요. 암기 과목이고 특히 이제 현장에서 뭐 기간제 교사를 해보셨던 선생님들, 스포츠 강사 같은 거 해보셨던 선생님들한테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쭉 보시면 자, 교과 내용학,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뭐 역학, 생리학, 측정평가, 심리학, 사회학, 체육사, 그리고 체육 철학, 스포츠 윤리까지 포함한 과목들, 여기서 56점, 여기서 24점. 이 정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같은 거 보면 되고요. 이걸 좀 자세하게 저는 알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선생님들 계세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여기 한 12페이지 정도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출제 범위 및 내용에 기초하여 출제하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표시 과목의 교사 자격 기준과,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가 과목별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과목이라고 하지 않고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영역별로 쭉 12페이지에 걸쳐서 쭉 뭐뭐가 나올 것이고 뭐뭐가 나올 것이고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이 내용학과 교과 교육과 요 영역하고 요 영역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뭐가 있죠? 교과서 있죠. 교과서. 이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들만 시험을 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 출제하는 범위, 또 시험 보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차 시험은 뭐 이렇게 실기시험, 우리는 이제 체육 실기 과목이니까 실기시험 있고요. 그 다음에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또 수업 실현하는 거 있고, 그리고 이제 교직 적성, 요즘에는 이 교직 적성 및 면접, 심층 면접, 이게 좀 중요한데, 여기 지금 시험 배점이 있어요. 이 배점들은 여기에 나온 거랑 똑같지 않아요. 지역별로 다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차 시험의 경우 지역별 시험 과목 및 배점이 상이에요. 이거 안 보는 데도 있거든요. 요거는 안 보는 데 없어요. 자, 요거 없는 데 있고 요것도 없는 데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확인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 원칙 출제 범위인 거죠. 자, 이게 중요한 건데 임용시험 시행 공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인데, 자, 이게 문제였어요. 올해 시험에 전공의 1번에 이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애매모호한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그런데 하여튼 중등학교 교사 표시 과목 교육과정 뭐 여기까지, 총론은 여기까지, 교과는 아직까지는 2015-745까지만 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참고 사이트 어디요? 주로 한국, 나머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우리는 여기를 많이 가요.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자, 이제 최근 임용시험 출제의 경향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생각해 보고 문제들 보고 얘기한 겁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 얘예요, 얘. 기출 문제. 자, 베이스라는 얘기예요. 기출 베이스. 기출만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한 30년 가까이 이제 임용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력할 수 있는 것이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것까지 그럼 22개 출력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문제들을 다 분석해서 거기 있는 내용을 내가 싹 다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다 암기했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통 한 70점 가까이는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조금 예외였어요. 자, 올해는 70점까지는 아니고 한 64, 5점? 뭐 이 정도. 비슷해요. 이렇게는 맞을 수 있어요. 전공만 얘기한 거예요. 일반 교육학 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임용 기출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출력을 해서 본인이 보기 좋게 바인딩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시중에 그 영역별로 나누어서 만들어서 파는 분들도 계시고 뭐 한데 그거를 항상 들고 다니면서 항상 보고 기초이론 배우면서 또 보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각 영역별로 주요 개념 및 용어, 자, 이게 중요해요. 이 용어 때문에. 자, 우리 선생님들이 제일 문제인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문해력이 너무 딸려요. 분명히 한글로 된 책을 읽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누군가가 해석을 해줘야 돼. 번역을 해주고. 한국말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MZ세대들이 쓰는, 그러니까 MZ세대들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지금 10대들이 쓰는, 이 말할 때 쓰는 용어들을 저희한테 누군가가 번역을 해줘야지 저 이해할 수 있어요. 요즘에 공익광고가 나오잖아요. 거기 뭐만 갈비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막 하는데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몰라서 최근에 제가 다 찾아봤어요. 와,
아무리 줄임말, 저 줄임말 되게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아무리 줄임말이 좋지만 정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들만의 리그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임용에서는 임용에만 적용되는 용어들이 있고 임용에만 적용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임용시험 처음에 이제 기초이론 1월부터 이제 공부하시잖아요. 이미 저랑 그 7월부터 시작해서 5개월 동안 오늘 종강을 했는데 공부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처음 공부할 때 제일 문제로 다가오는 게 뭐예요? 너무 어려워요. 자, 근데 어려운 게 왜 어려워요? 듣도 보도 못한 말들이 너무 많아. 처음 보는 단어들, 처음 보는 얘기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어려운 거지 그걸 알고 나면 한 개도 어렵지 않다.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붙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이제 올해가 중요한 거죠. 지금 2015-745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가수준 개정교육 체육과교육과정 강론이죠. 자, 요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우려먹었어요.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처음 이제 2022로 나가는 게 처음 나와요. 얼마나 뭐가 많이 바뀔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거에 대한 부분 이제 반드시 올해는 문제가 여기서 좀 교육과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나마 여러분들은 좋은 게 첫 해에는 항상 뭐예요? 얘랑 비교해요. 얘랑 비교를 해서 바뀐 점에 대한 것만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출제 의도 파악 및 문제 분석 능력 요거 아주 중요하죠. 도대체 출제자가 이 문제를 왜 냈을까인 거예요. 왜 냈을까? 근데 이거를 또 굉장히 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막 있어요. 시험 당일에 그 자리에서는 이걸 깊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답을 써놓고 막 생각하다가 자가당착에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막 문제의 답을 고치면 어떻게? 틀려요, 대부분. 아주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출제 의도 파악 및 분석 능력이 이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영역별 주요 개념 및 용어, 이 용어도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뭐 위주로?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하셔서 이 키워드를 반드시 전부 다 암기를 하셔야 된다. 자, 이 스포츠 지도사 기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자, 이 스포츠 지도사 문제가 2018년 요 정도부터 2019년 요 정도부터 조금 수준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2020년, 21년 이렇게 해서 굉장히 수준이 많이 따라왔어요. 한 70%까지 따라온 것 같아요. 저희 시험에. 그래서 반드시 그거를 좀 봐주고 중요한 건 요 스포츠 지도사 문제를 출제했던 선생님들이 저희 임용시험도 출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 경향을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본 출제 경향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는데요. 자, 이거 올해 시험이에요. 전공 A 부분인데, 자, 1번 교육과정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고등학교 교육 편제에 대한 부분이 나왔었고요. 체육 통계 이거 아주 쉽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보면 쭉 볼 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 어떻게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뒤에 몇 문제 맛보기로 제가 딱 올려놨는데 그거 보시면 저 정도면 나도 해볼 만한데? 라는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교육과정 이론, 교육과정과 체육 교수법, 탐구 수업 모형에 대한 부분, 체육사에 대한 부분, 삼국시대, 고려시대, 그리고 우리 중세 지나서 르네상스 지나서 그 절대주의, 과학시대에 대한 부분, 사회학에 대한 부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똑같이 뒤에 넘어가서 마찬가지로 전공 B도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다 이렇게 되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 맛보기로 하려고 이거 지금 뽑아놓은 거예요. 전공 A의 5번 문제였어요. 5번 교육과정 이론에 대한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개인 의미 추구 모형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자, 이게 밑에 이제 이제 작성 방법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뭐였냐면 여기 요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시하시오가 문제였어요. 자, 근데 이 밑에 게 뭐냐면 이게 교재에 있는 표예요. 교재에 있는 표. 이거는 어느 선생님이나 어느 강사 선생님 교재에나 다 있어요. 왜? 강론서에 나와 있으니까.
자, 이거를 보시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문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거의 똑같아요. 자, 그래서 좌측에 기역, 니은, 디귿. 자, 기역, 니은, 디귿이에요. 여기 구멍만 뻥, 가로만 뻥 뚫어놨어요. 여기 집어넣으래. 그럼 요 그대로 여기다가 답. 자, 두 번째 주요 개념인데 각 핵심 개념마다 주요 개념이 또 두세 개씩 붙어 있어요. 자, 그랬는데 자, 환경의 극복. 이 환경의 극복에 해당하는 주요 개념. 공간적 정향과 물체 조작 두 가지잖아요. 근데 이 물체 조작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자, 요 공간적 정향이나 또 구멍 뻥 뚫어놔서 여기 넣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려고 하는 보는 시험이다. 굉장히 생각보다 쉽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문제 보면 자, 10번 문제인데 자, 다음은 에너지 대사. 자, 생리학 문제입니다. 전공 A의 10번 문제, 생리학 문제, 에너지 대사에 관한 문제인데 자, 이 부분은 어디서 많이 본 표예요. 운동 지속 시간, ATP 생산 비율, 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구멍이 있다. 괄호가 뻥뻥 뚫어져 있어요. 자, 여기에 들어갈 것을 쓰라는 거죠. 자, 작성 방법부터 항상 먼저 보는 거예요. 기평, 단답형은 작성 방법이 없어요. 문제 위에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자, 서답형, 서술형에는 이렇게 작성 방법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몇 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답이 키워드 1개, 2개 정도 묶음으로 해서 문제가 2-3개 정도, 자, 문제가 3가지가 나왔죠.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래. 기억에 해당하는 뭐? 시스템 써라. 자, 시스템 3개 중에 1개. 니은에 해당하는 효소 써라. 자, 여기는 뭐? 효소 써라. 자,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뭐를 써라? 이게 답이란 얘기죠. 이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 답. 이것도 하나, 효소 중에 하나 답. 자, 두 번째 밑줄 친 디귿에서 ADP 증가에 따른 자, ADP 증가에 따른 속도 조절 효소의 변화에 대해서 쓰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밑줄 칠 니을에서 설명하는 운동 지속 시간에 따른 주요 대사 에너지 공급원. 에너지 공급원. 자, 에너지 공급원 뭐예요? 내가 운동을 할 때 ATP를 만들 거야 이런 얘기죠. 내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만 근육을 수축시켜서 내가 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에너지원 3가지밖에 없잖아요. 3개 중에 또 1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 1개란 얘기죠. 자, 그런데 A 구간, B 구간이니까 이 3개 중에 2개 써라. 이게 얼마나 쉬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과정에서 에너지. 가과정이 뭐예요? 요거예요, 요거. 요 과정에서 에너지 과정. 자, 여기가 뭐예요? 운동 지속 시간이에요. 자, 운동 시작해서 요이 땅! 시작해서 가는 거예요. 요이 땅 했어. 자, 60분이에요. 처음에 이거 0부터 시작해서 1초, 2초, 3초, 4초, 10분. 여기 5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최초의 운동을 막 시작할 때 사용 많이 됐다는 얘기죠. 운동 처음 시작했을 때는 산소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 대사 시스템이 3가지가 있잖아요. ATP, PC 시스템, 그리고 젖산 시스템, 우리 해당 과정이라고 얘기하죠. 무산소 시스템, 그리고 산소 시스템. 이게 3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일단 산소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왜? 초반에 자, 산소가 자, 근육의 조직까지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한 2분 30초에서 3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초반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일 먼저 사용하는 게 무슨 시스템이에요? ATP, PC 시스템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ATP, PC 시스템의 속도 조절 효소는 뭐다? 답을 너무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이 기억 시스템에서는 뭘 사용해요? 크레아틴 키나제. 우리가 쉽게 어떻게 암기했어요? CK 이렇게 외워요. 크레아틴 키나제. 알려줬어. CK를 쓰는 거는 뭐냐? 너무 쉽잖아. 자, 그랬더니 뭐에? 해당 과정. 다시 말하면 젖산 시스템의 속도를 조절하는 효소는 뭐냐는 얘기죠. 우리 이걸 어떻게 외웠어요? P, F, K. 포스포프락토키나제 이렇게 암기했죠. 인상과당 분해 효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말로 쓰셔도 되고 PFK라고 쓰셔도 되고.
자, 그리고 이제 ADP의 변화. 자, 에너지 시스템에서 ADP가 많아지면 얘를 합성해서 ATP를 만들어야 되고요. ATP가 많아지면 얘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ADP의 변화가 속도 조절. ADP가 많아지고 작아지고 하면 합성하고 분해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럼 합성하고 분해하고 할 때는 이 속도 조절 효소가 어떻게 돼야 돼요? 활성화 시켜야 돼요. 활성화, 증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A 구간과 B 구간의 주요 에너지 대사. 자, 여기 막 사용하는 거, ATP PC 시스템과 해당 과정에서 사용하는 거 뭐예요? 탄수화물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용하는 거 이건 뭐예요? 지방이었죠.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음 문제, 두 문제 정도 더 있어요. 이거 전공 B의 1번. 이거 왜 제가 여기다가 넣어놨냐면 여러분들이 저는 수학을 너무 못해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선생님들 봐요. 저는 선출이라서. 저는 뭐라서. 막 전혀 no problem이야. 왜? 계산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작년에는 계산이 거의 10점 가까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한 요거 2개, 한 5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자, 봤을 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값을 쓰시오 했습니다. 자, 일단 기억은 뭐예요? 자, 매츠가 나왔어요. 자, 운동 강도를 쓰래요. 운동 강도. 자,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처방된 운동을 통해서 주당 소비된 지방의 조직량, 지방을 얼만큼 썼냐는 얘기죠. 자, 요만큼의 칼로리를 소비했어요. 자, 이게 뭐예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 색깔을 좀 바꿀게요.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에너지 소비량. 자, 에너지 소비량은 이렇게 칼로리로 나타냅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여기 밑에 뭐가 나와 있어요? 산소 소비량이 나와요. 산소 섭취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우리가 엮어서 묶어서 문제 잘 풀거든요. 자, 그래서 이 칼로리를 어떻게 뭘로 전환시킬 수 있어요? 산소로 전환시킬 수 있어요. 5칼로리가 리터로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운동으로 인해서 에너지 소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 소비량을 자, 여기서 1번의 문제가 뭐예요? 괄호 안에. 자, 여기 괄호 안에 자, 1번 여기잖아. 운동 강도. 이거는 1일 동안 사용한 거야. 자, 그래서 운동 강도를 우리가 이제 구할 건데 중요한 건 1일 동안 사용한 산소 소비량을 구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는 주당 에너지 소비량이에요. 그럼 1일에 사용한 거를 알면 이거 나누기 3 하면 얼마예요? 210칼로리죠. 그죠? 근데 210칼로리인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로 하면 안 돼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칼로리가 잠깐만요. 자, 여기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칼로리가 자, 1칼로리가 1칼로리란다. 1리터가 5칼로리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210칼로리니까 나누기 5를 하면 자, 얼마 돼요? 42리터의 산소를 사용했다는 거죠. 운동할 때. 자, 그러면 우리 안정시에 사용한 산소가 얼마? 보통 3.5ml kg당 분당 이렇게 우리 배웠어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얘가 1메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러면 이 사람은 60kg이잖아요. 그리고 몇 분? 50분 운동했어요. 자, 그러면 안정시는 3.5 곱하기 60 곱하기 50 이렇게 하면 10.5리터가 나와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운동 강도가 도대체 얼마냐는 거예요. 운동을 했을 때는 42. 안정시에는 이거니까 운동 강도는 어떻게? 이 42를 10.5로 나눠주면 돼요. 바로. 너무 쉽잖아. 그럼 얼마? 4m 이렇게 나와요. 얘는 더 쉬워, 얘는. 얘는 뭐라고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람당. 자, 주당 소비단. 주당이니까 얘를 나누지 않아도 돼. 그냥 그대로 나누기. 1g당 몇이래? 7.7, 그냥 7.7. 끝. 그러니까 얼마 나와요? 90g. 자, 계산 문제 이거가 다예요. 자, 물론 뭐 사인이 나올 거고요. 사인 세타, 코사인. 자, 이것도 저랑 공부하시면 굉장히 쉽게 저 기초 수학부터 물리까지 쭉 다 알려드리니까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배울 수 있다.
겁먹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거 체육사 문제예요. 그러니까 괄호 안에 기억의 공통으로. 자, 기억의 공통으로 국학의 칠제중 강해제라는 기관에서 실시하였다. 뭐뭐는 고려사에 나온 자 무예로 맨손무예다. 인재 선발 기준이다. 그럼 우리 이제 당연히 딱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수바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미줄지 니은. 자, 니은 스코틀랜드의 스포츠가 잉글랜드로 확산됐다. 자,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가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었는데 이게 합쳐졌어요. 그러면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던 사람이 왕이 전체 통합 왕이 됐어요. 제임스 1세예요. 이 제임스 1세. 자, 스코틀랜드는 구릉 지역이에요. 초원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사람은 맨날 짝대기 갖고 이거 뭐 치는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발달해서 그걸 가지고 영국으로 갔어요. 자, 잉글랜드. 이게 뭐예요? 골프예요. 자, 그리고 밑줄진 디귿에 해당하는 거. 디귿. 일요일에 스포츠 활동을 권장하는 포고령. 자, 자기가 왕이야. 제임스 1세가 느낀 거죠. 나는 왕인데 감히 종교의 수장이라는 교황이라는 사람이 내 왕권을 위협해요. 내 왕위의 교황 이걸 하려고 하는 거죠. 짜증나잖아. 그죠? 그래서 교황은 뭐예요? 이때 당시의 기독교에서는 금욕주의. 자, 일요일에 절대 하면 안 돼. 딱 잉글리시 썬데이를 외쳤어요. 그랬더니 왕실에서는 귀족들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됐어. 니네나 해. 우리는 할 거야. 자, 그래서 일요일에 해도 돼. 일요일에 스포츠 활동을 권장, 스포츠 애호주의, 애슬레티시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를 우리 합법적인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선언.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답이 나오고 A하고 D 중에 옳지 않은 거. 자, A, B, 또 C, D 어디 있어요? C, D 이렇게 쭉 나와요. 쭉 보면 돼. 자, 불국토 사상. 우리 국토가 굉장히 존엄하고 우리 국토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게 불국토 사상. 자, 맞아요. 신성하고 존엄하게. 자, 그래서 이 불국토 사상으로 이 화랑도에서 했던 것이 편력이다. 자, 편력 뭐예요? 명산 대천을 막 누비면서 하는 거다. 자, 이거 뭐예요? 야영, 캠프 이런 거예요. 이거 절대 플레이그라운드 운동 아니지. 놀이터 운동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우리 독일의 반더포겔이다. 이렇게. 자, 이게 다예요. 문제가. 다 이런 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주 쉬우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제 제 연간 커리큘럼인데 보통 대부분의 강사 선생님들이 1월에서 뭐 3월, 1월에서 5월까지 기초이론 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하고 영역별 문제풀이 하고 모의고사 하고 이래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다르게. 자, 8월까지 기초이론 할 거예요. 선생님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요. 자, 과목을 보시면 자, 이제 이쪽이 이제 1, 2월에 역학, 3, 4월에 생리학, 그리고 체육, 직장, 6월이면은 이과 파트 다 끝나요. 이과 파트가 어렵잖아요. 어려운 거, 사실 어려운 시험, 어려운 과목을 먼저 공부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6월, 7월, 8월까지 갔는데 내가 역학이 잘 안 됐어. 그럼 이때 가서 역학을 공부하려고 생각해봐요. 왜 못하냐면 불안해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사람이 불안하면 아까 제가 공부는 뭘로 하는 거다? 자신감으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좀 어렵고 힘든 것을 하는데 중요한 건 제가 왜 이 기간을 많이 잡았냐면 딱 그거만 배우고 끝나고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 공부하면서 기초이론 딱 그 주에 공부했으면 거기에 대한 임용 기출 분석 바로 끝내겠다는 얘기죠. 또 스포츠 지도사 기출 딱 그 주에 그 범위에 하는 거를 그때 다 끝내겠다는 얘기. 자, 이론을 공부했으면 자,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바로바로 만약에 문제를 풀어보면서 공부를 한다면 빠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론만 막 해서 뭐 열심히 읽으래. 뭐 1회독 해라, 5회독 해라, 7회독, 8회독. 백날 해봐요. 8회독, 1000회독 해봐. 1000회독까지 하면 또 다르겠다. 1회독, 2회독 사실 이 4월, 5월까지 3회독 이상 하기 완전 생초수라면 3회독까지 하기 힘들어요. 2회독, 3회독까지 해가지고 완벽 이해 불가능하다고 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론을 배웠으면 바로 문제로 적용하는 거를 하다 보면 이해가 저절로 빡빡빡 빠르게 돼요. 자, 그래서 과목별로 그거를 한 방에 다 끝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 과목. 그래서 제일 밑에 지금 교육과정, 체육사, 철학, 윤리 요거를 맨 밑으로. 왜냐하면 얘네들은 어차피 요때쯤 되면 암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굳이 미리 해서 외웠다가 잊어버리고 다시 외우고 그럴 필요 뭐 있어. 한 번에 가는 거죠. 7, 8월에 한꺼번에 쫙 암기를 가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서 10월 6주입니다. 영역별 문제. 우리 이 위에서 이것만 할 게 아니고 저는 뭐를 매주 형성평가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학, 물리, 기초, 인강은 모든 연간 커리큘럼 끊으시는 모든 선생님한테 제공이 되거든요. 이제 그걸 미리 보시고 형성평가 미리 계속 드릴 거고 그때그때 또 필요하다면 문제풀이 또 계속 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굳이 따로 영역별 문제풀이를 쫙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래도 이제 뭔가 새로운 기출 기반의 기출 베이스의 비슷한 변형된 문제들 정도는 풀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6주 동안 영역별 문제풀이 할 거고요. 모의고사는 4회 볼 겁니다. 4회. 모의고사를 막 12회, 15회 뭐 이렇게 보는 강사 선생님도 있는데 자, 저는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 타당도라는 게 있어요. 타당도라는 게 뭐예요? 가르친 거를 평가하는 게 타당도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가르친 것을 평가하는데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은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거. 이게 타당도예요. 그런데 이게 4회를 넘어서 5회, 뭐 6회 정도까지 괜찮을 것 같은데 8회 뭐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쳐요. 자, 10회, 12회, 16회, 막 20회 이렇게 가면 이게 없어져요, 타당도가. 왜냐하면 학생들은 이전에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는 거 원하지 않아. 맨날 새로운 문제가 필요해. 자, 그러면 새로운 문제 찾다 보면 어떻게 중요하지 않은 이상한 지엽적인 문제. 그런 거를 풀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제 혼란스러워져요. 이것도 해야 돼? 우리 강사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9월, 10월 이때쯤에 다른 강사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나는 기역, 이응, 히읗 선생님 거 듣고 있는데 치읓, 기역, 히읗 듣는 분하고 기역, 니은, 기역, 이응, 시옷 듣는 분하고 누구하고 이렇게 같이 스타디를 하고 싶다. 이유가 뭐예요? 각각의 모의고사 받아가지고 다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강사님이 안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저쪽에 막 나와.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시켜? 멘붕이 오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한 명을 딱 설정을 했으면 믿고 끝까지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자, 학습 전략, 연간 학습 전략. 여기 나온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그 책자 있죠. 그 임용 가이드에 다 있어요. 이제 보시면 뭐 역학이나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고 사회학, 키워드 정리 뭐 이런 거. 제가 키워드 같은 거 정리한 거, 표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유인물로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대로 거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강론서, 어떤 강론서를 봐야 돼요?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원서 보고 싶은데 어떤 거 보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죠. 이것도 가이드북에 나와 있어요. 교과, 교육학 뭐 이런 것들 정도 보면 좋겠다. 뭐 역학도 뭐 이런 거 보기. 자, 얘는 역학이 사실 이게 보면 괜찮은데 얘 뭐예요? 절판이에요. 책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예요. 빨간색 종이, 표지 빨간색 책인데. 자, 운동생리학 요거 이렇게 요 두 가지를 보면 좋겠다. 자, 좀 뭐냐면 기초가 전혀 없어요. 기초부터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은 휴먼 퍼포먼스를. 뭔가 심화적으로 좀 더 들어가서 보고 싶어요. 그럼 파워 운동 생리학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포츠 지도사 책도 사실 여유가 있으신 분은 보면 좋은데 자, 아무 데거나 보지 마시고요. 요 대한미디어에서 나온 스포츠 지도사 책을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한 번씩 보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다고 얘를 갖다가 막 정독을, 그거는 조금 본인이 여유가 있다면 가능한데 제 말씀은 뭐냐면 자,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다가 뭔가 모르는 게 있다 참고적으로 이거를 찾아보고 하는 걸로 쓰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합격을 위한 학습법이에요. 자, 이게 뭐예요? 메타인지가 뭐예요? 지피지기면 뭐예요? 100점 불태예요. 자, 지피지기 100점 백승이란 말은 원래 없어요. 그거는 누군가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원래 이 말이 이제 딱 나와 있는 말이에요.
지피지기면.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뭐예요? 백전. 100번 싸워도, 자, 불태. 태가 무슨 태예요? 위태롭을 태자예요. 위태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나의 위치를 어떻게 적나라하게 파악하는 것이 좋아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작년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작년 문제 한번 풀어보고, 모르는 거 그냥 딱딱 치고 어차피 뭐 그 합불하는 거 아니니까, 나는 완전 아무것도 모르는 노베이스구나. 한 30%? 60% 이런 게 나올 거야. 그럼 거기에 맞게 본인의 학습 스케줄을 짜셔야 돼.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임용시험 전형의 기초이론 배울 때 아까 얘기했죠. 어려운 데부터. 그리고 완벽하게 이제 이해를 하고 선이해 후암기를 모든 강사 선생님들이 외쳐요. 저도 외쳐요. 외칠 수밖에 없어요. 자, 이해가 되면 암기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게 외워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외치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한 번 해봤어요. 이해 도전. 또 해봤어요. 도전. 3번 도전. 도저히 모르겠어. 그래도 안 돼. 4번, 5번 계속하고 있을 거예요. 자, 임용은 뭐다? 임용시험은 뭐와의 싸움이다? 시간 싸움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할 수 없어. 한 3번 정도 해봤으면 이제 스탑이에요. 자, 이거 이해는 못하겠어. 일단 외워. 이해 먼저 하는 거죠. 일단 외워. 그리고 문제 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그토록 정독을 해가면서 이해하려고 했던 그게 막 문제 풀고 암기부터 하고 넘어갔더니 다시 스스로 얘가 이해가 되는 때가 많아요. 그치만 암기를 하지 않아. 얘는 뭐예요? 총알이에요. 자, 전장에 임용시험이라는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알이 없어. 딴 사람은 총알을 막 1000개, 10,000개씩 들고 오는데 나는 총알이 200개야. 백날에도 안 돼요. 총알은 많이 가질수록 좋은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암기에 아주 철저함을 기해야 된다. 암기 뭐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요즘 트렌드가 바뀌어서 암기가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기출분석. 자, 혼자 못하니까 기출분석 같이 해요. 저랑 같이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학습 목표 및 계획표. 자, 이게 없으면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예요. 이정표 없이 배를 짚고 가는 거야. 나는 미국에 가지고 싶은데, 자, 미국에 가려면 미국을 찍어놓고 이렇게 뭐 태평양을 건너갈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라 이정표 없어. 막 떠돌아다녀. 대서양 갔다가 뭐 태평양 갔다가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돼요? 도착을 할 수 없어.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기도 중요하니까, 자, 실기는 만약에 나중에 하는 게 좋은데 지금부터 만약에 하겠다. 본인이 체조 그리고 수영 정도는, 얘네들은 사실 몸에 완전하게 체득하려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미리 해두는 게 좋다. 나머지는 1차 끝나고 종합반 가서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멘탈 관리. 자, 뭐라고 했어요? 아까 공부는 뭐다? 자신감이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성실성. 성실성 뭐예요? 자, 강의를 들으러 오거나 인강을 또 듣거나 또는 혼자서 공부하는 이제 계획표를 세웠단 말이에요. 계획을. 이거를 지연시키지 말고 그때그때 항상 따라가는 것이 성실이에요. 아주 좋아. 그리고 요거 중요해요. 뭔가 의문이 생겼어. 근데 물어보면 혼날까? 물어보면 실례일까? 이런 거 필요 없어. 공부는요, 이 용감한 사람이 훨씬 잘하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저 사람은 선생이니까 다 알고 있을 거잖아요. 좀 신뢰가 돼도 뭐 어떡할 거야. 내가 살아야 되는데 팍팍팍팍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 학습 시간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내가 앉아있긴 많이 앉아있은 것 같은데 공부를 제대로 한 거 맞나? 자, 그리고 요거 스트레스 관리 잘해야 돼요. 자, 뭐예요? 내가 계획한 것을 만약에 달성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나한테 상을 줘. 뭐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2달에 한 번이 됐든 뭐 영화를 한 편 본다든가, 이거 상이 또 너무 심한 거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상을 주면 어떻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긴단 말이에요. 동기부여가 더 돼요. 그리고 참을 수 없다면 마주해라. 다 술이 문제야, 이 체육관은. 술을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정말 못 참겠다 그러면 차라리 마셔요. 하루 마시고 대신에 빨리 돌아와야 돼. 완전 필리. 이게 뇌가 있잖아요. 우리 뇌가 한번 알코올이 들어가면 회복시키는 데까지 얼마나 72일 걸린대요. 72일. 나 72시간인 줄 알았어. 72일. 웬만하면 공부하는 1년 동안은 알코올은 끊자. 자, 그리고 지금부터 딱 어떤 한 사람을, 주변의 선배가 됐든 친구가 됐든 강사가 됐든 교수님이 됐든 한 분을 딱 정해. 멘토. 그리고 어떤 멘탈적인 부분이 됐든 학습적인 부분이 됐든 긴밀한 상호작용을 합격할 때까지 하는 분이 훨씬 더 빠르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죠. 자, 이제 합격으로 가는 길. 자, 선택과 집중. 이게 뭐냐면, 자, 이렇게 만약에 표지판이 이렇게 되어 있다. 만약에 일로 가면 성공이야, 합격. 일로 가면 불합격. 그러면 당연히 여기 따라서 짝짝짝짝 가면 되잖아. 근데 우리한테는 이게 어떻게 가야 성공인지 딱 내밀어주는 게 없다 이거죠.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 1번, 2번, 3번, 4번, 5번. 선택은 누구 몫이에요? 본인 몫이야. 자, 그러니까 지금 제 강의도 들어보고 다른 많은 노량진에 있는 강사들 강의 들어보고 그중에 한 명을 정하는 거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여러분들 몫이야. 자, 강사를 선택할 때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마디만 해드리고 싶어요. 노량진에 있는 어떤 강사의 강의를 들어도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데는 모자람이 없다. 다 거기서 거기다. 단지 고려해야 될 것은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공부하는 성향, 내가 듣기에 편한 목소리, 내가 감당할 만큼의 텐션,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들으면서 그거만 체크하고 따라가면 돼. 뭐 적중률은 말도 안 돼. 그들이 적중률이라고, 저는 적중률에 대한 거를 한 번도 내본 적도 없는데, 적중률, 저는 이거 앞으로도 안 낼 거야. 왜? 교재에 다 나와 있는 거를 그걸 적중률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적중률이라는 거는 내가 모의고사에 문제를 출제를 했어. 문제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나와서 80% 이상 똑같은 형식으로 나와서 학생들이 그걸 보고 당연하게 답을 해서 다 맞춘 거. 이게 적중률이야. 거의 없어. 그러니까 어떤 강사를 누가를 선택하느냐는 여러분이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들어보고 여러분하고 맞는, 나랑 잘 맞는 강사님 선택하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제가 준비한 것들은 끝냈어요. 한마디만 하고 끝낼 거예요. 자, 저는 이 임용시험을 로또 당첨이라고 생각해. 합격한다면. 자, 임용 합격은 뭐다? 로또 당첨이야. 여러분 로또 당첨하려고 돈 주고 로또 사잖아요. 그죠?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 임용 합격해서 여러분들이 딱 들어가면 처음에 구호봉으로 이제 월급 시작해요. 구호봉 연봉이 지금 한 3,6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30년 이상 근무해요. 저희 남편분이 지금 근 1호봉 이래가지고 연봉이 1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수당 따지고 뭐 하니까 9천 얼마예요.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평균을 딱 잡고 여러분들이 지금 합격하고 한 30년을 근무한다 라고 친다면 여러분이 62세가 퇴직이잖아요. 이 퇴직할 때까지 여러분이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예요? 20억이에요. 20억. 깜짝 놀라지 않나요? 20억? 요즘은 로또를 사도 당첨이 돼도 20억 안 줘요. 거의 대부분이 보니까 14억, 15억, 거기다가 30 몇 프로 띄고 나면 10억 가까이밖에 못 받더라고요. 더블이야, 로또 더블. 자, 이런 정도를 여러분이 합격함과 동시에 가져갈 건데, 그렇다면 올인해도 되는 거잖아요. 1년 정도 아니면 한 3년 정도 완전히 내가 딱 여기에 몰입해서 내가 하겠다. 로또 당첨을 하려면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확률이 810만 분의 1이에요. 810만 분의 1. 그걸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야. 근데 10대 1이잖아, 여러분들은. 자,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을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신다면 이제 저의 장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의문점이 있을 때 친절하게 설명 다
드릴 거고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강사가 되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을 응원해 드리고 합격하는 그 길에 항상 함께하는 강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무슨 의문점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저한테 그 카톡을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카톡의 아이디가 뭐였지? 갑자기 카톡 아이디가 생각이 안 나. 자, 이런 거 전화번호는 남겨드릴 수 없고요. 하여튼 그거는 못 남겨드리겠네. 카톡 아이디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제 카톡 아이디가 뭐였죠? 카톡 아이디가 아마 요거였던 것 같아요. 카톡 아이디. 이쪽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년 2024년 합격을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저와 함께 하시면 어떤 것이 좋다. 자, 일단 저와 함께 하시면 쫄지 않아도 된다. 무슨 얘기하고? 쫄지 않아도 된다. 다 쫄아 있잖아. 너무 어려워서. 아니요. 쫄지 않아도 돼. 그까짓 거 뭐 수학? 산수부터 가르쳐 줄 수 있는데 뭐가 문제야. 자신감을 가지고 오시면 함께 합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